안녕하세요, 시와빠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도 좋고, 오늘은 더군다나 구름도 껴가지고 선선하니 일하기 좋아서 오늘은 벌초를 할 생각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 수확을 좀 했어야 되는데 봄에 개화기 때 냉해가 심해서 한 200kg 남짓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체리 공선회도 납품도 못하고 이 농장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체험 수확도 좀 하고 이제 직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요렇게 따가지고는 굶어 죽겠죠. 내년에는 좀 더 수확을 좀 해봐야 되는데, 농사라는 게 또 자연과 싸움이라 가봐야 알겠죠. 꽂는 상태로 보면은 내년에 수확이 어느 정도 좀 기대는 듭니다만은, 내년에 냉해를 피해를 안 입도록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못 모르고 당해가지고 미처 대비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냥 어안이 벙벙했는데, 내년에는 고체 연료 같은 것도 좀 사놓고 해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요 농장이 이제 수해 나기 전에 심었던 나무들 중에서 한 30% 좀 살고 나머지는 70%는 죽어서 새로 식재를 했는데, 수해 나기 전에 이제 죽지 않았던 나무가 올해 5년차 그리고 내년에 6년차에 들어가는데요. 한 나무에 한 10kg 정도씩만 수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 600평에 한 196주 그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한 나무에 10kg 남짓 수확을 한다면은 성과기 때 한 2톤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지가 보통 한 10개에서 12개 이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주지당 한 1kg 그 정도씩만 수확을 하면 한 나무에 10kg는 나올 것 같고, 196주니까 2톤 정도는 그런 식으로 수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장마가 좀 지리했고 상당히 비가 연속적으로 계속 왔어요. 그래서 노지 농장에서 많이 낙엽이 되는 그런 농장들이 많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방제를 못해서 이제 낙엽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이 농장 말고 이제 저쪽 그 산에 있는 농장에 나무들이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그 밭이 물이 좀 나는 밭이라서 유공간도 묻긴 했지만 콜트를 심었는데도 이제 한 대여섯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만큼 체리 나무가 배수에 민감하다. 배수가 되지 않는 땅에서는 성장도 좀 저해를 받을 뿐더러 나무가 죽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다. 그런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땅에 물이 나는 그런 땅에는 심지 않는 게 진짜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요. 꽃눈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이 9월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설이 올 때까지 잎을 유지하면서 이제 관리할 계획이고요. 여기 그 제초를 올해 한 5번 정도 한 것 같고, 노지는 7번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체리를 키우다 보면 제일 어려운 작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여름에 방제 작업 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SS기로 방제를 한 뒤에는 이제 방제 작업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제초 작업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덥기도 하고
깎아 놓으면 한 2주만 지나면 도로 원 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제초 작업 하다가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꼬랑은 제초기로 뺀다고 하더라도 나무 밑에는 예초기로 손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노동력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를 좀 방추망으로 50cm, 양쪽 50cm에서 1m 정도를 풀이 나지 않도록, 손으로 제초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추망을 덮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곡성 관내 농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8월 말에 가보니까 벌써 낙엽이 싹 져가지고 겨울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제를 했는데도 이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처럼 장마가 길고 비가 자주 오는 이런 해에는 갈반병이 심해서 낙엽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장마 시작 전에 프루겐 같은 이제 침투 유행성 약제 말고 에이플 소화제나 카브리오웨이 같은 이제 이불 코팅해서 낙엽병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불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약효가 오래가는 그런 약제를 장마 시작 전이나 장마 중간에 한번 넣어서 방지를 해주면 낙엽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방제를 하는데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이제 한 번은 프루겐 소화제, 한 번은 에이플이나 카브리오 A 이렇게 교차로 넣어갖고 방제를 하게 되면 낙엽병 없이 이제 장마를 건강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요놈 같은 게 지금 올해 3년 차고요. 내년에 이제 4년 차 들어가는데, 이제 꽃눈이 하단부에 조금 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수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꽃눈이 잘 온 나무도 있고 좀 덜 온 나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군데군데 레이니어 말고 이제 홍수봉이나 베니테마리를 심었는데, 요게 그 베니테마리 올해 5년 차입니다. 역시 보면 흑자색 외국종보다 이제 일본종이 홍수봉이나 베니테마리 뭐 이런 좌등급류의 일본종 나무들이 진짜 건강해요. 낙엽도 없고 병도 없고 수세도 왕성하고 키우기에는 정말 용이한 그런 품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후하고 비슷한 일본에서 육종된 품종들이라서 우리나라 기후하고 좀 상이한 흑자색 품종이나 미국종 이런 품종들에 비해서 우리 기후에 잘 적응하고 병도 없습니다. 앞으로 식재를 하게 된다면 홍수봉을 한 100주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20년을 내다보고 이제 홍수봉을 식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땅이 마땅치가 않아서 조금 이제 묘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식재할 땅이 확보가 된다면은 홍수봉을 식재해서 이제 키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그 제초를 했고요. 내일 그 평택 기술센터에서 이제 농민들하고 한 20여 분 이제 벤치마킹 차원에서 오신다고 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출을 해놨고요. 제가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아무래도 손님이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청소라도 좀 깨끗이 하고 제초라도 해놔야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초를 해놨는데,
마지막 제초가 될 것 같고, 전지하기 전까지 이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농장에는 저는 이 하우스에서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UFO 수용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열간이 지금 여기가 2.75m 밖에 안 돼요.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식재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옆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주지들을 없애 가지고 이제 기계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 나무가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올해 5년차고 내년에 6년차 들어가는 블랙펄이라고 식재를 했는데, 블랙펄은 아닌 것 같고요. 수확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공간을 지금 다 잡아먹어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기계가 들어갈 때마다 나무를 제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에는 UFO 수용밖에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죽거나 내가 원하는 그런 품종이 아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쪽 이 나무도 저쪽에 그 황 뚫려 있는 저쪽 나무도 좋은 품종인 줄 알고 심었더니 아니더라.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베어버렸고요. 키운 시간이 아깝지만 빨리 베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공간에는 그냥 심던 품종 레이니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런 로스들이 없어야 생산량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작년에 죽어서 새로 식재해가지고 이제 보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 품종씩 그 흑자색 품종들을 이제 심어놨는데, 요게 다크뷰트, 저쪽에 서미트, 그리고 러시아 8호도 있고요. 버건디 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세가 너무 강한 품종은 주지를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확보해서 키우는데, 도저히 이제 수세가 너무 세가지고 꽃눈이 안 오고 그냥 나무만 미친 듯이 크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세가 너무 강한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주지 12개 가지고 꽃눈이 절대 안 오는 거예요. 배면 또 새로 커서 더 강하게 자라고 이래가지고 일렬로 키우는 걸 포기하고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주지수를 한 20개 정도 확보해서 이제 키워보려고 이렇게 주지를 양쪽으로 벌려놓은 상태고요. V자라고 할 수 있겠죠. V자로 벌려서 키우는데도 수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2년 3년 키우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입구에 얼굴마담으로 흑자색 하나 심자 해서 러시아 8호를 이제 주관용으로 키우고 있는데, 잘 크고 있고 열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면 이제 손님들이 와서 좋아할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은 UFO 수용은 거의 횡 공간으로 보면 아마 30cm 공간이 벽으로 보이시죠? 한 30cm의 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UFO 수용이 이런 장점이 있고요. 깔끔하죠. 통풍도 잘 되고 방제도 잘 되고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기계 작업할 때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창기에 심었던 올해 9년차인가 되겠네요. 똑같은 레이니어 품종의 이제 기사라 대목인데 8주 최초 심었던 나무 아직도 안 죽고 이제 자라고 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아랫눈이 침수돼 가지고 물이 좀 찼습니다. 이제 방방하게 찬 건 아니고 절벅절벅할 정도로 물이 찼는데
그때 나무가 스패를 받아가지고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기계 작업한테 걸리고 해서 이걸 베어버리고 UFO성으로 심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제 해년마다 열매를 한 나무에 한 10kg씩은 주니까 피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상태는 좀 안 좋지만 결정은 아직 못했고요. 빌지 아니면 1년 더 따먹을지 그거는 이제 겨울에 가서 생각해 보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전화기 들고 한번 이것저것 찍으면서 이빨 좀 풀었고요. 이제 나무가 어떻게 컸는지 뭐 별일은 없는지 이런 소식도 좀 전하고 싶고 해서 오늘 영상 한번 켜봤고요. 뭐 일하다가 좀 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게 되면은 카메라 켜서 영상을 한번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찍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